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자금 3억 2천만 원이 불과 1년 반 만에 8천만 원이나 증발했다면 과연 편히 잠을 잘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68세의 투자자분이 S&P 500이 좋다는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겪으신 실화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S&P 500에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부자 된다. 그런데 왜 누구는 그 믿음의 끝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또 다른 누구는 꿈에 그리던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운의 차이일까요? 어쩌면 매달 꼬박꼬박 적금만 부은 내 친구보다 30년 뒤 내 통장 잔고가 더 초라해질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S&P 500 투자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공통점 두 가지를 완벽하게 피하고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를 시작했더라도 결국엔 이기는 3단계 투자 시스템을 확실히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실패 원인은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이 숨겨진 복병에 당하기 때문입니다. 한 투자 전문가는 경고합니다. 똑같은 S&P 500 ETF에 투자하더라도 국내 상장 상품이냐, 미국 직투 상품이냐에 따라 세금과 건보료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증권 계좌에서 S&P 500 ETF에 투자하면 매년 나오는 분배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배당소득과 은행이자를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이건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서 다음에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68세 은퇴자 김인수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수 씨는 평생 모은 은퇴금 3억 2천만 원을 일반 계좌에서 S&P 500 ETF에 한 번에 투자했습니다. 1년 반 뒤 마이너스 26%의 손실로 8천만 원을 잃은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지만 그가 몰랐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운이 좋아 수익이 났더라도 매년 꼬박꼬박 나오는 분배금 때문에 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된 그의 건강보험료는 아마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뛰어올랐을 겁니다. 그는 수익을 내도 세금과 건보료로 상당 부분을 빼앗기는 벗어날 수 없는 구조에 스스로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우상향이라는 믿음이 가진 함정, 즉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심리입니다. 최근 한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이런 고민을 봤습니다. 연 3.5%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있는데 이걸 먼저 갚아야 할까요? 아니면 대출은 그대로 두고 S&P 500에 투자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이 질문 속에는 확정된 비용과 불확실한 수익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S&P 500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은 절대 매일같이 오르기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코로나, 팬데믹처럼 순식간에 마이너스 30%씩 폭락하는 일은 언제든 다시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선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그냥 그때 대출이나 갚을 걸. 이 후회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가장 싼 값에 소중한 자산을 팔아버리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특히 투자 기간이 3년 이내로 짧은 분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S&P 500에 투자하고도 실패하는 안타까운 실수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와 우리 모두가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기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는 투자자 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신기하게도 항상 역사상 최악의 폭락 직전에만 시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 직전에,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직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말이죠. 하지만 그가 유일하게 잘했던 단 한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절대 팔지 않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십 년이 흐른 뒤 그의 자산은 놀랄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투자의 성공은 언제 사느냐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시장에 머무르느냐는 시간의 문제라는 것을요. 시장의 고점을 예측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3단계 S&P 500 연금 시스템 구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부터 바꾸십시오. 연금 저축펀드와 IRP를 활용한 절세 투자가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시는 증권사 앱을 켜고 연금 저축펀드 또는 IRP 계좌를 개설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S&P 500 ETF는 반드시 이 절세 계좌 안에서 사 모으는 것이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좌 안에서는 분배금이 나와도 배당 소득세의 15.4%를 당장 떼어가지 않습니다. 세금이 이연된 채로 그대로 재투자되어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의 아주 낮은 세율만 적용받게 되죠.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주어지는 세액 공제 혜택은 덤이고요. 이것만으로도 앞서 본 인수 시의 세금과 건보료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배제하고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적립식 투자로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매달 월급날 여러분이 정한 특정 금액, 예를 들어 30만 원이 S&P 500 ETF에 자동으로 매수되도록 자동 이체를 설정하십시오. 이 간단한 설정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시장이 폭락해서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여러분의 계좌는 기계적으로 더 많은 수량을 더 싸게 사들이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존처럼 억지로 변동성을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시스템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교 대상을 현실적으로 설정하십시오. 여러분의 S&P 500 투자를 적금이 아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장기 투자 자산인 부동산과 비교해보는 겁니다. 최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는 50년을 버틴 끝에 평당 1억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장기 보유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런데 S&P 500의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가 넘습니다. 이는 부동산 못지않은 강력한 장기 투자 수단이며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자신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S&P 500 투자의 성공은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계좌라는 방패로 세금을 막고 어떤 방식이라는 창으로 감정을 이겨내며 꾸준히 모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0년 후 적금만 꼬박꼬박 부은 내 친구의 통장 잔고는 어쩌면 불어난 물가에 흔적도 없이 녹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올바른 시스템을 구축한 여러분의 통장은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는 튼튼한 파이프라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막막한 벽은 여러분이 오를 수 있는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딱 10분만 투자해서 비대면으로 연금 저축펀드 계좌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단 일주라도 좋습니다. S&P 500 ETF를 매수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30년 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30년 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하며 서로의 다짐을 응원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금융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